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민셔 배셔입니다. 아, 7시, 7시라 늦었네요. 네, 이거는 확실하게 늦었네요. 원래는 오늘 5시에 일어날 수 있었는데 아까 트위터에도 올린 내용이기는 하지만 목 잠긴 거 봐. 트위터에도 올린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잠에 이제 들었을 때 시간이 12시 12시 반쯤인가 12시 넘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잠에 들었는데요. 12시였던 것 같아. 그쯤이었던 것 같아. 12시 반? 아무튼 그때 잠에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2시쯤인가? 이지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고민셔. 2시쯤인가? 전화가 한번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대부분인지는 모르겠고 몇몇 분들은 잠을 잘 때 그냥 이제 휴대폰을 무음 모드로 해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수면을 방해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제 평소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굳이 무음 모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연락이 잘 오지 않는데 나한테 이제 연락이 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급한 일이거나 아니면 좀 이 연락을 지금 좀 해야 하는 전화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무음 모드를 안 하고 그냥 잠을 자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카톡 알림이나 뭐 그런 거는 다 이제 원래 꺼요. 그거는 카톡 알림은 원래 꺼져 있어요. 제가 밖에서 카톡을 잘 확인을 안 해가지고 밖에 있을 때는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인데 이제 잠에 들었는데 얼마 안 돼서 한 2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이제 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아는 번호로 전화가 왔으면은 그냥 바로바로 받아요. 제가 이제 잠기가 밝아서 자고 있다가도 아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은 뭐지? 뭐 급한 일인가? 무슨 뭐 용무가 있나 싶어서 그냥 전화를 받고 얘기를 조금 이렇게 하다가 다시 잠을 자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으니까 그냥 안 받았어요. 일부러 안 받았어요. 그냥 안 받고 그냥 소리 꺼가지고 전화 소리 끄고 그냥 다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문자가 옵니다. 이제 문자 소리 알림 소리 있죠. 알림 소리가 한 2번인가 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잠에 못 들겠는 거예요. 뭐지? 진짜 좀 이 전화 안 받았는데 이제 그 전화 한쪽에서 문자를 보내니까 그래서 문자 내용만 살짝 눈 떠서 확인을 하고 다시 자려고 했는데 문자 내용을 확인하니까 뭐 이제 뭐라고 했지? 무슨 카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카드 배송입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했다가 이제 전화 한 번 오고 전화 안 받으니까 이제 카드를 배송차 연락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전달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오고 문자가 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전달 못했습니다. 이거를 문자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받았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뭐 무슨 뭐 주소가 어디 어디 아니냐 하고 물어보는데 제가 제가 알고 있는 주소랑은 달라요. 제가 알고 있는 주소랑은 다르더라고요. 말하시는 게.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랬는데 어 도벨핀쇼 씨 아닌가요? 아 맞기는 한데 그거는 이름은 맞는데 주소가 근데 그런 주소 이름이 아닌데요. 여기는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면서 몇 호 아니에요? 하니까 아니 몇 호인 것도 맞고 이름도 맞는데 근데 건물 이름이 달라 버리는데 뭐 아무튼 간에 그러면 뭐 몇 호는 맞는 거죠 하길래 아 네 뭐 맞는데요. 뭐 이 댁에 댁에 계시냐 물어보길래 없다. 왜냐하면 있다고 하면은 직접 수령해야 되잖아요. 또 괜히 일어나 가지고 누워서 자고 있는데 일어나서 나가 가지고 또 카드 받고 이러면은 잠이 진짜 다 깰 것 같아 가지고 다시 잠 못 들 것 같아서 "댁에 계시냐?" "없다." 그러면 "댁에 뭐 다른 분이라도 계시냐? 대리 수령 가능하다. 다른 분 계시냐?" 이제 그때 직원분 계시긴 했거든요. 집에 이제 직원분 계시긴 했는데 그냥 없다고 했어요. 그냥 귀찮아 가지고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우편함에다가 두고 가주세요." 우편함에 그냥 두고 가주세요 했더니 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전화 끊고 좀 다시 잠을 잤죠. 다시 잠을 자니까는 이제 뭐 근데 또 문자가 오더라고요. 또 문자로 이제 뭐 카드가 어떻게 전달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총 문자 3통, 전화 2통을 약 한 6분? 6분 사이에 5분 6분 사이에 문자 3통, 전화 2통 받아가지고 진짜 개 시끄러워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이거는 조금 깰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2시쯤에 잠깐 깼다가 또 다시 잠에 일단 들기는 했고 모든 상황을 마무리해가지고 이제 잠에 들기는 했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카드를 이제 좀 이렇게 다시 제가 받아오려고 했는데 우편함에서 카드를 받아오려고 했는데 그냥 창립자님이 네 들어오시면서 들고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니까는 제 책상 위에 실물 카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거를 샤랄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고민쇼. 제가 이제 이거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한 5년 전에 이제 그 통장을 원래 가지고 있던 통장을 이제 좀 사용을 하려고 체크카드를 만들었었는데 근데 이 체크카드의 만료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 이 만료 기간 사용 기간이 있는데 그게 23년 12월까지 사용 기간이 이제 돼 있었거든요. 그 체크카드가. 그래서 그게 한 달 뒤면 이제 카드를 사용을 못 해가지고 그냥 저는 뭐 신청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난 신청하고 그런 게 없어서 처음에 뭐 카드 갖다 주러 왔다길래 처음에 나는 뭔 소리지 싶었어. 진짜 뭔 소리지 싶었어요. 뭐 내가 카드 신청한 게 없는데 뭐가 온 거야 싶었는데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뭐 주소랑 뭐 이렇게
주소 뭔가 제대로 말하진 않는데 뭐 호수랑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는 뭐지? 뭐 혹시 저건가? 체크카드 그 기한 만료되는 거 그거를 좀 갱신을 본인들이 직접 해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받긴 했는데 그게 맞더라고.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카드가 이제 등록이 뭐 휴대폰 이런 어플이나 뭐 카카오페이나 아니면 뭐 토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제 스팀 지갑에도 그렇고 그냥 뭐 이런저런 부분들 그냥 제가 체크카드를 이 등록을 해놓은 어플이나 뭔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은데 이거를 지금 다 갱신을 해줘야 하니까 아, 천천히 해야겠죠. 네. 필요할 때 어, 필요할 때 갱신을 하겠습니다. 사용할 때쯤에 이게 지금 보니까 번호가 다르더라고요. 음, 아까 보니까 번호가 다르더라고. 저거 뭐야 CVC 코드도 다르고 그냥 카드 번호도 다르고 그래서 등록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뭔가 또 귀찮은 일이 하나 생겨가지고 좀 그러네요. 아무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원래 솔직히 그냥 중간에 안 깨고 푹 잤으면은 5시쯤에 알람을 듣고 일어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눈 떠보니까 6시더라고요. 아니야, 눈 떠보니까 5시 50분이었어. 5시 50분이어서 원래 6시에 방송을 키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그리고 그냥 일어난 김에 밥을 먹고 이렇게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밥 먹고 왔습니다. 내가 깜빡했네. 내가 자기 전에 아침밥의 이 효과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밥을 먹는 시간이 말이죠. 밥을 먹는 시간이 제가 그러니까 출근하고 나서 식사를 이제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이제 식사를 그때 하면은 퇴근하고 운동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복을 거의 한 8시간? 8시간 정도 유지를 한 7시간,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수행 능력도 떨어지고 이런저런 부분에서 좀 안 좋아가지고 차라리 이게 또 시간이 안 맞아서 하루에 한 끼 먹고 이러면은 이게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못해도 한 2끼 정도는 먹어줘야 하는데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한 8시 30분, 9시 이때 사이에 한 끼 먹고 그렇게 한 끼 먹고 출근을 하면은 배가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픈데 근데 이제 새벽 새벽 2시 넘어서부터 배가 슬슬 좀 고파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시간 이제 약간 8시 반 9시 그 사이에 밥을 먹으면은
새벽 2시 3시 이후에부터 배가 조금씩 고파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밥을 못 먹는 게, 그때는 이제 마감 작업을 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밥을 못 먹고, 그래서 마감 작업 끝나고 이제 밥 아예 못 먹은 그 상태에서 어 퇴근을 하고 운동을 하러 가는 약간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를 오전 2시 이전에 해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뭐 방송 끝나고 나서 밥을 먹었는데 또 오전 2시 이전에 밥을 또 한 번 챙겨 먹으려니까 배가 안 고픈데 억지로 먹어야 하는, 뭔가 좀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방송하기 전에 5시에 일어나서 5시 일어나서 6시 전에 밥을 챙겨 먹고, 그리고 방송을 하고 이제 출근을 한 다음에, 출근하고 나서 거의 직후에 출근하고 거의 직후에 거의 한 11시 10시에 출근하니까 이제 뭐 한 11시 11시 반 이때 밥을 먹으면 마감 작업하는 중에도 배가 고프지 않고, 대신에 대신에 퇴근할 때쯤에 배가 조금 또 고파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은, 근데 그때는 그냥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또 저는 운동을 하고 끝냈을 때 시간이 한 9시 반, 집에 도착해서 잠들면은 한, 진짜 최대한 빨리 잠든다고 치면 한 10시 이때 잠에 들 텐데, 저는 자기 전 6시간 동안은 최대한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뭔가 이 뭐 커피나 물 이 정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하는데, 혈당이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키려면은 제일 베스트인 게 오전 2시 이전에 먹는 거라,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저한테 있어서는 아침 식사거든요. 한 오후 5시, 오후 6시 이때 밥을 먹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아침 식사인데, 그 아침 식사의 효과가 옛날부터 뭐 뭔가 막 이렇게 말이 많았잖아요.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밥을 거르면은 안 된다, 아침밥 먹어야 한다, 약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난 지금까지 살면서 아침밥을 먹어본 적이 딱히 없기는 해요. 아침에 속도 안 좋고 입맛도 없는데 어떻게 아침 식사를 그렇게 다 챙겨 먹어. 그래서 아침밥이 정확하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궁금해가지고 오늘 자기 전에 아침밥 효과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자려고 했는데 깜빡했고, 그래서 지금 조금 확인을 해볼까요? 뇌의 기능이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소화 기능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체중 조절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네요. 뇌 기능 활성화랑 소화 기능 좋아지는 것만 해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결국에는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평소에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자고 자고 일어나서 1시간 만에 방송을 켜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안 돌아가요. 뭔가 좀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1시간 2시간 지나고 이러면은 조금씩 풀리거든요. 어 이제 좀 잠들어 있던 뇌가 조금씩 깨어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아무튼 뭐 오늘은 그랬고, 오늘은 그래서 원래 6시에 방송 키려고 했던 게 7시에 키게 됐고, 최근에 방송을 며칠 동안 또 못 켰죠. 제가 그것 때문에 또 약간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금요일 날에 금요일 날 금 토 일 월 이렇게 먹혔을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에 퇴근을 하고 나서 금요일 날 퇴근하고 이제 운동하고 돌아와서 뭐 잠을 자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나 버립니다. 이제 9시 반인가? 어. 그러니까 뭐 잠에 그때 잠에 좀 늦게 들기도 했어요. 갑자기 또 불면이 좀 터져 가지고 잠에 늦게 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한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수요일, 목요일 뭐 이런 날에 잠을 막 4 시간 자고 5 시간 많이 자도 5 시간 자고 뭐 이런 식으로 잤거든요. 나라고 해서 막 그렇게 자고 싶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돼요. 되게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요새는 뭐 많이 자도 한 7 시간 자는 것 같은데 7 시간 못 자는 경우가 훨씬 많고 보통 이제 한 5 시간 반에서 6 시간 반 사이에 자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뭐 4 시간 자고 많이 자도 5 시간 자고 그랬거든요, 지난주는. 그게 피로가 이제 누적이 되다가 이제 지난주 마지막 근무일인 금요일 날 퇴근을 하고 이제 그때도 잠을 좀 늦게 들었는데 잠을 늦게 들고 이제 일어나 보니까 시간이 9시 반인 거예요. 그냥 완전히 꽉꽉 채워서 잔 거죠. 또 지금까지 못 자고 또 이렇게 피로 쌓여 있고 이런 것 때문에 9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금요일 방송은 그리고 제가 그게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6시 방송을 해야 했던 이유가 금요일 날 6시에 방송을 하고 9시에 저게 있었어요. 그 약속이 있었어요. 9시에 약속이 있어 가지고 이제 6시 방송 끝나고 한 8시 반 뭐 아니야 한 8시 50분 이때까지 방송을 하고 이제 약속에 좀 가려고 했는데 근데 9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그 약속 캔슬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약속도 일단은 지각을 했었고 그때 약속 지각했었고 그렇게 하다가 9시 반에 일어났잖아요. 9시 반에 일어났으니까는 이게 잠이 안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새벽 새고 밤새고 뭐 아침 뭐 또 이렇게 보내고 하고 이제 이러면 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에 이때부터 조금 어이없어지거든요. 이때부터 저도 진짜 어이가 없는데 토요일 날에 2시간 잤어요. 그러니까 왜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아침에 아니 밤새고 그냥 아침에 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 2시간 잔 거임. 그래서 '뭐지? 왜 이거밖에 못 잤지?' 이러고 이제 다시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 그래서 '어씨 잠이 안 오네.' 그냥 일어나 가지고 또 깨 있다가 나중에 한 몇 시간 깨 있으니까 또 다시 잠이 오더라고. 그때 시간이 이제 한 점심시간쯤이었는데 그때 잠이 와서 지금 자고 일어나면은 그래도 좀 이 방송을 할 만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 또 늦게 일어나고 뭐 아무튼 되게 그런 식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트위터에다가 뭐 썼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쉬는 날에는 잠 패턴이 이상해져서 뭐를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글을 썼었는데 진짜 잠 패턴이 진짜 이상했어요. 막 2시간 자고 일어나고 4시간 자고 일어나고 또 이거 1시간만 자고 일어나야겠다 하고 또 자면은 또 무슨 한 6시간 지나 있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잠 컨트롤이 안 됐어. 음. 저는 이제 5시에 기상하는 거에 이제 이거를 맞춰야 하는데 막 그냥 뭐 9시 반에 일어나고
아예 5시 한참 지나서 일어나거나 5시에 한참 못 미쳐서 일어나거나 이러니까 주말에 중간이 없는 거예요. 나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그래야지 평일에도 그 패턴에 맞춰서 생활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주말에 진짜 자다가 깨고 깨 있다가 시간 애매해서 조금 더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이러고 이제 또 잤다가 또 늦게 일어나고 깨고 뭐 또 자고 깨고 뭐 이런 것만 반복했습니다. 예. 주말에 그렇게 좀 되게 의미 없이 보낸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잠시만 이게 금, 토, 일, 월. 어? 아, 맞아. 일요일도 금요일, 토요일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보내고 일요일도 이제 제가 일요일부터 출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요일 밤부터 출근을 하는데 일요일 밤에 일요일 저녁에 방송을 또 못했던 거는 그때도 그냥 잠 패턴 때문이었어요. 그때도 9시인가 일어났을걸요? 아니다. 아니야, 맞아. 맞습니다. 그때도 9시에 일어났고 어제도 9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9시에는 일어나. 암만 늦게 일어나도 9시에는 일어나요. 왜냐면 9시에 출근 알람이 있고 9시에 출근 준비해야 돼가지고 맞춰놓은 알람이 있고 그리고 무조건 암만 늦어도 9시 넘겨서 자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진짜 많이 자도 9시 근처에 눈이 떠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인 거야. 5시에 맞춰져 있어야 할 수면 패턴이 9시에 맞춰져 버리게 된 거예요. 주말 동안에. 그래서 주말에는 방송을 못 하고 어제도 그것 때문에 9시 일어나가지고 방송 못 하고 그나마 오늘 그나마 오늘 6시에 일어나서 방송을 좀 켰는데 내일부터는 다시 또 5시 일어나는 걸로 돌려봐야죠. 나 진짜 그냥 이게 좀 큰일이야. 제가 주말에 일부러 알람을 안 맞춰 놓거든요. 그러니까 기상시간 제외 5시에는 일어나야 하니까 이제 다시 일어나는 게 패턴으로 굳혀져야 하니까 기상시간은 알람을 맞춰 놓고 나머지 알람을 다 꺼놓는 편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 뭔가 모르겠다. 그냥 모르겠어. 왜 자꾸 주말에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평일 동안에 뭔가 이 피로가 누적이 되고 그리고 주말에 내가 일을 안 나가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일어나야 하는 그 시간에 어차피 일 안 하니까 오늘은 조금만 더 자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안 일어나는 건가? 알람에 못 끼겠어. 주말에는 알람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평일에는 알람이 일어나시는데 긴장이 풀리는 것 같다고요? 그럴 수도 있고 일단 지금도 너무 정신이 없어요.
밥도 먹었는데 정신이 없어요. 너무 피곤해. 그럼 방송 시간을 잡으면 어떨까요? 제가 지금 생활하는 거를 제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냐면 이거 지금 제가 생활하고 있는 게 최적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활에 있어서는 이게 최선입니다. 여기서 더 좋게 맞출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이제 음 이거를 24, 이거를 12, 6, 18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20시부터 8시까지 일을 하고 이제 8시에 퇴근을 해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서 헬스장에 가요. 그리고 헬스를 끝내는 시간이 보통 한 9시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한 최소 1시간 정도는 제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뭐 아무튼 한 9시 반? 9시 반쯤에 이제 나와요. 9시 반쯤에 나와서 집까지 걸어가면은 한 9시 40분? 9시 45분쯤 됩니다. 그러면 뭐 한 이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에 바로 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이제 집에 도착을 했다고 해서 바로 잠에 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저는 가뜩이나 잠에 잘 못 들고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깨 있고 이러면은 진짜 암만 일찍 진짜 제일 최선으로 일찍 잠들면 10시에 잠들고 아니면은 뭐 11시 뭐 12시 이때 잠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제쳐두고 10시에 제일 일찍 10시에 가장 이상적이게 잠들었다고 치면은 이제 17시에 이때까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6시부터 뭐 한 8시 반? 8시 반 정도까지 방송을 하고 이 타이밍에 잠을 깨야 하고 밥을 먹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방송 끝나면은 여기는 이제 출근 준비랑 이제 출근하는 시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한 퇴근 시간, 여기도 뭐 한 퇴근 시간 이렇게 한 10분씩 있고 이거는 이제 잘 준비하는 시간. 이게 되게 빡빡해요. 잠 아무리 진짜 내가 정말 집에 가서 눕자마자 전 집에 가서 바로 거의 바로 눕거든요. 그냥 이제 옷 갈아입고 대충 씻고 그냥 바로 들어 눕는데 그 암만 빨리 잠들어도 10시인 거야. 집 도착했을 때 9시 40분이기 때문에 옷 갈아입고 대충 씻고 이러면은 한 9시 50분? 55분 이쯤 되거든요. 진짜 머리 대자마자 바로 잠들어야 10시인 거예요. 그렇게 잠들어야지 이제 잠을 그냥 최대 7시간 정도 잘 수 있는 거고
보통은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11시, 12시 뭐 이때 사이에 잠들거나 심하면은 12시 넘어서 오늘같이 12시 넘어서 잠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봤자 뭐 이제 6시간에서 5시간 잠을 자고 이제 진짜 못 자면은 5시간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지난주에 5시간도 못 잤을 때가 조금 많기는 했어요. 안마 커튼 같은 거 없냐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게 빛이 들어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애초에 제가 방에 햇빛 안 들어오게 차단을 해놨어요, 진작에. 그냥 그런 이유가 아니야. 이거는 야간 일을 직접 겪어 보시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퇴근할 때 햇빛을 보면서 퇴근을 하잖아요. 특히나 걸어서 걸어서 햇빛 받으면서 퇴근을 하면은 이게 사람 몸 자체가 원래는 해가 떠 있는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서 그냥 이 시간에는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본인이 직접 스스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퇴근하면서 햇빛 받으면서 걸어가지고 이렇게 퇴근을 하면은 아 지금은 자는 시간이 아닌가 보다 하고 뇌가 그냥 잠을 자려고 안 함. 진짜 피곤한데 진짜 피곤하고 자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 근데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못 자는 거죠. 뭐 가뜩이나 원래 불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밤새고 아침에 자고 이게 안 됐던 게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일 자체도 몸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일 자체도 굉장히 활동적인 일을 하고 있고 퇴근하고 뭐 이럴 때도 햇빛 받으면서 막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퇴근하고 이러니까 그냥 자는 시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냥 집에서 밤새고 아침에 자고 이러는 거는 뭐 집에서는 대부분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그런 일이 많고 딱히 뭐 활동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햇빛을 받을 일도 없다 보니까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밤새고 아침에 자고 이런 게 가능한데 밖에서 활동적인 일을 하고 햇빛 받으면서 걸어가지고 퇴근을 하면은 아침에 진짜 집에 돌아와서 눕자마자 바로 잠들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자요, 그렇게. 신경정신과에 수면 유도제라도 처방받는 거 어떨까요? 저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그렇게 약을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람의 이 몸이라는 게 약물에 대한 어떤 내성이 생기고 그러면 처방받는 거를 이제 복용량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더 센 약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성분에 대해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수면 유도제가 없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제가 이 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애초에 일 그리고 뭐 목표 이거는 뭐 꿈이랑 뭐 비슷한 거겠죠. 그리고 건강 이거 세 개를 다 챙기면서 살기가 쉽지 않은. 솔직히 이 중에 하나만 빼고 살라고 하면은 뭐 할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건강을 살짝 포기해 가지고 뭐 이제 운동하는 거를 안 하고 그냥 일만 하고 내 목표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취미나 뭐 비슷한 느낌인데 뭐 건강을 살짝 내려놓고 일 열심히 하고 목표를 향해서 또 따로 노력하고 이러는 거는 가능하겠지. 근데 일하고 꿈을 향해 이 목표까지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고 건강까지 챙기고 이렇게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 저는 이 24 시간이 진짜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하루가 진짜 못해도 36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진짜 지구가 좀 이렇게 자전하는 속도가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좀만 더 느렸으면 좋겠어. 너무 빨리 돌아. 좀 적당히 돌아야지. 모입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콤미션 병사 한 명을 조심하라고. 이 녀석이 주말인가? 뭐 아무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를 근데 다 놓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 둘씩 내려놨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하나 둘씩 내려놨었거든요. 와 씨, 어? 일하면서 남들은 진짜 그냥 일만 하고 사는 사람도 있음. 어떤 뭔가 이제 자기의 따로 이 목표라거나 그러니까 일이랑 목표가 동일하면은 이게 사실 베스트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꿈? 자기가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인데 내 꿈이 내 목표의 끝이 이 회사원으로서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목표면은 이게 동일시 됐을 경우에는 사실 이게 좀 쉬워요. 이게 좀 쉬운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일이랑 이 꿈이 절대로 동일선상에 놓일 수가 없는 이유가 저는 이게 결국에 방송이고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돈을 방송에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송을 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애초에 동일선상에 놓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일, 뭐 꿈, 건강 이거 세 개 중에서 이 두 개는 약간 묶여 있다. 어느 한쪽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일단 포기를 해야 하는 게 건강인데 근데 내가 알잖음. 건강 신경을 안 쓰면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잖아요. 저는 아파봤으니까 어느 정도 신경 써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내려놓으면은 안 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후순위로 둘 수 있어. 뭔가 뭐 꿈이랑 이제 일이랑 뭐 건강 이런 식으로 후순위로 배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꿈이랑 일을 동시에 챙기면서 건강은 아예 그냥 분리시켜 놓고 이거는 안 해. 이거는 안 되더라고. 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기는 하지만은 저는 지금 근무를 하는 시간이 10시간이 되기 때문에 일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 최소 2시간 정도? 그리고 꿈, 그다음에 이제 건강. 이건 최소 1시간. 전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박자를 다 챙기려고 하니까 뒤지겠는 거임. 근데 순수 일하는 시간, 순수 방송을 하는 시간, 순수
운동을 하는 시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합쳤을 때 한 14시간 정도 나오는데 그 외에 뭐 출근 준비하고 퇴근하고 이제 정리하고 출퇴근하고 뭐 밥 먹고 뭐 기타 등등 생활하는 시간들 이렇게 다 하면은 자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내가 더 힘들어진다? 뭔가 이런 느낌? 그래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사신다. 바쁘게 살아야죠. 원래 좀 그런 건 있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10대 때랑 20대 때 가난한 거는 당연한 10대랑 20대 때 가난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때 가난한 거는 이제 그냥 뭐 집안 자체가 뭐 좀 유복하지 않다거나 야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어. 애초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10대, 20대 때 가난한 거는 당연한 거고 그때는 이제 나의 잘못이 아닌데 30대부터 가난한 거는 그거는 나의 잘못이다. 약간 그런 말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그렇게 뭐 유복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그랬던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가난하죠. 사실 뭐 가난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30대 돼서도 가난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30대 이후에도 내가 가난하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노력을 하는 거죠. 이 시기에 노력을 정말 많이 해서 열심히 바쁘게 살아야지. 이때부터 가난하면 그냥 진짜 내 탓이야. 내가 이 시기 때 그냥 존나 놀았다는 거예요. 어. 이 30대 이 시기 이후부터 내가 가난하면은 그냥 이 10대 20대 때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도 포함이에요. 여기 안에. 뭐 공부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해. 뭐 공부라도 안 했으면은 20대 때 돈이라도 벌었어야지. 돈도 안 벌어. 스펙도 안 쌓아. 뭐 자격증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그냥 뭐 안 따나. 그냥 개같이 살면은 30대 때 가난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 이후에도. 그니까 바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10대, 20대 때 가난한 거는 당연한 거고 본인 탓이 아닌데 30대부터 가난한 거는 그거는 본인 탓이라고.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죠. 사실 좀 갈려도 돼요. 그러니까 뭐 물론 나중에 가서 좀 아프고 그럴 수 있기는 해. 젊을 때 몸을 이렇게 막 갈아서 하면은 나중에 가서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지금이니까 그나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나중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과연 할 수나 있을까? 어, 그렇게 할 수나 있을까? 모르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지금 일단 저는 이게 최선이기는 하거든요. 나는 이것보다 더 열심히 살라고 하면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딱 도달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몸으로 겪어보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거를
이렇게 하면은 진짜 나에게 있어서는 최선이겠는데? 베스트겠는데? 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거를 직접 몸으로 겪어보고 실천을 해보고 진짜로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그 타이밍. 여기서 더 하면 진짜 고장나겠다. 여기서 더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것보다 이 이상 더 열심히 할 수는 없겠다. 이게 그냥 그때가 딱 마지노선이고 한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해. 살면서.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야 뭘 하든 후회가 안 남지. 무조건 건강 다 버려가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은 근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내 모든 거를 다 쏟아붓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노력해야지. 어, 그런 느낌입니다. 이번 주 스케줄 짜야 하는데 겪어본 사람으로서는 끼니라도 잘 챙겨 드시면 좋겠어요. 저 끼니 잘 챙겨 먹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챙겨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타이밍 안 맞아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막 9시에 일어나고 이러니까 어제는 한 끼밖에 못 먹고 그랬는데 웬만해서는 두 끼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냥 정말 정말 아다리가 안 맞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두 끼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솔직히 세 끼 챙겨 먹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어. 아니 그냥 세 끼 챙겨 먹는 거는 배도 안 고픈데 억지로 먹어야 하는 거고 세 끼 챙겨 먹고 이러는 거는 배도 안 고픈데 억지로 먹어야지 챙겨 먹을 수 있는 거고 두 끼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대신에 그 두 끼를 얼마나 영양가 있게 균형 잡혀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느냐 그 차이지. 두 끼 먹어도 문제 없어요. 약간 한국에서 좀 한국에서 약간 그게 그렇게 돼 있는데 삼시세끼라는 말이 무조건 세 끼니 다 챙겨 먹어야 하는 그런 연구 결과는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난 그냥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 저는. 근데 그 배고픈 때가 하루 중에 한 딱 두 번 정도 찾아와요. 어. 딱 그냥 두 번 정도 찾아와. 많이 가봤자 세 번이야. 근데 그 세 번도 거의 자기 직전 수준의 배고픔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 먹으면은 그냥 건강에 안 좋고, 어. 그래서 거의 두 번인 거지. 식사를 하는 때가. 그냥 배고플 때 먹는 게 베스트인 듯. 굳이 억지로 챙겨 먹기보다도. 억지로 챙겨 먹으면 괜히 속만 더부룩하고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할 때 약간 좀 배가 비어 있고 약간 어느 정도 좀 공복이어야지 이게 활동하기 편안한 게 있는데 새끼 다 챙겨 먹잖아요. 계속 뱃속에 뭐가 계속 들어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움직이기 싫고 오히려 뭔가 좀 나른해지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어, 사람은 몸은 계속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계속 움직여요. 내장기관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뭔가 음식 섭취를 하고 소화를 시킬 때 내장기관은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직접 몸을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소화를 시키기 위해 내장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은
그 연비가 이제 2배로 들겠죠? 그러면 힘든 거예요. 전 그래서 억지로 안 챙겨 먹어요. 배고플 때만 먹는 거지. 이게 사람 몸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진짜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12월 3일. 와, 이제 겨울이야? 자, 일단 이때는 휴방이었죠. 어제. 이게 오늘. 그럼 이제 요렇게 정해야 하는데 휴방을 토요일에 할지 금요일에 할지 고민 중이에요. 금요일에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한 게, 금요일에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한 게, 그냥 일하고 그냥 하루 푹 쉬고 그 다음날 방송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토요일날 그냥 휴방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금요일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휴방을 하는 그걸 이제 금요일날 가져가는 걸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은 게임을 못 하겠죠. 이제 8시 반쯤에 방송을 끄고 또 뭐 이렇게 출근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방송을 늦게 켜서 오늘은 이제 게임을 못 하겠죠. 그러면 내일은 바랄라를 해야겠고요. 그리고 바이오하자드 하고 아머드 코어를 하고 아머드 코어를 하고 엔터 더 건전은 잠깐 일단 뒤로 두자. 리파인드 셀프를 할게요. 응? 되겠지. 시간 괜찮겠지. 리파인드 셀프 한 번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모르겠네. 너무 길면 안 되는데. 대충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네요. 아, 이거 어제 방송을 했어야 했는데. 아, 그리고 오늘도 좀 일찍 일어났어야 했는데. 아, 오늘 일찍 일어나서 바랄라를 했으면은 아다리가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마 아머드 코어는 이때 엔딩을 볼 것 같고, 그럼 이거는 엔딩까지. 뭐 아무튼 뭐 이번 주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터널 리턴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번 주에 이터널 리턴 하고 싶었는데 안 구해져서 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는 1위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앞으로도 1위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조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일정 조정이 잘 안 돼요. 이 같이 하고 싶은데 이제 다른 라이버 분들이랑 조정 자체가 잘 안 돼서 일정이. 아 근데 이게 뭔가 이붕 뜨는 게 너무 아쉬운데. 원래 그냥 오늘 바랄라, 내일 바이오 하자드, 그리고 아무도 코어 한 다음에 하루 쉬고 뭐 이제 리파인드 셀프, 뭐 엔터 더 건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아다리가 딱 맞는데, 이거 오늘 늦게 일어난 것 때문에 이게 좀 안 맞아. 휴방하고 하루 쉬고 아마도 코어 하는 게 뭔가 이 아다리가 좀 안 맞아요. 열받아. 다음 주부터 정기 휴방 금요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 오늘 진짜 5시 일어났어야 했는데. 아까 그 카드사 때문에 진짜. 왜 하필 오늘이야? 어제도 아니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요? 네, 이거는 제가 피가 되지 않는 이상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려고 늘 하는데, 근데 항상 상황이 내가 계획한 대로 따라주진 않거든요. 전 그거를 진짜 예민하게 받아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제이가 몇 %였지? 나 예전에 MBTI 검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너무 옛날인가? 작년 아닌가? 방송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은데. 겁나 찾기 힘드네. 찾았다. 제이가 78%네. 근데 90% I인 게 진짜 레전드야. 90% I, 74% N, 84% F, 78% J. MBTI나 다시 한번 재볼까요? 지금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일단은 이번 주는 이렇게 합니다. 이번 주 이렇게 하고,
MBTI나 좀 다시 재봅시다. 나 이거 안 잰지 좀 됐네. 1년 됐어, 1년. 뭐 1년 동안 얼마나 큰 뭐 좀 그런 게 변화가 있었겠냐 싶지만은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1년 전에 한번 검사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문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이런 거는 약간 스킵을 하겠습니다. 네. 자, MBTI 가볼까요?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 비동 비동입니다. 자유시간 중 상당 부분을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하는 데 할애한다. 다양한 관심사?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만 집중하기에 좀 바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제 애니를 본다거나 좀 이런 느낌. 뭔가 특별히 더 탐구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끔 그럴 때는 있는데 그래서 막 비동의는 아니고 살짝 비동의.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울고 싶어질 때가 많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가까운 사람이면은 확실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이 잘못될 때를 대비해 여러 대비책을 세우는 편이다. 그쵸, 아무래도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파티나 행사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하기보다는 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편이다. 무조건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완료한 후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편이다. 네, 이건 맞아요. 동시에 안 해요. 하나 하고 그게 끝났을 때 다음 걸 넘어갑니다. 매우 감상적인 편이다. 약간? 일정이나 목록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좋아한다.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 작은 실수로도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하곤 한다. 확실히.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아니, 어려워요. 근데 관심이 가는 사람이면은 약간은 가능해. 그래도 어려워. 그래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야. 관심 없는 사람한테 대화하는 거는 거의 100%고. 예술 작품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토론하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아니, 저는 이런 거 저는 좋아해요.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르는 편이다. 이거는 글쎄, 요새는 어떤지 잘 모르겠네. 약간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근데 여전히 나는 감정이 좀 더 앞서 있는 것 같기는 해. 약간은. 하루 일정을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걱정을 하는 편이죠.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즐긴다. 그러니까 이 단체 활동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진짜 가깝게 여기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단체 활동이면은 즐기고요. 아니면 뭐 이제 회식 같은 거 뭐 이런 거면 딱히 즐기진 않는 것 같아요. 대충 이 정도? 결말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책과 영화를 좋아한다. 열린 결말 이런 거죠. 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그러는 것도 재밌기는 하지만은 저는 어느 정도 결말이 정해져 있는데 그 결말에서 나는 이 결말을 이렇게 느꼈어. 나는 이 결말을 저렇게 느꼈어. 이런 느낌의 책과 영화를 좋아하지. 완전히 그냥 어떻게 됐는지 안 보여주는 그런 거는 막 좋아하진 않아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약간 좋아하는.
자신보다는 남의 성공을 돕는 일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이거는 원래는 맞았던 것 같거든요. 원래는 맞았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신보다 남의 성공을 돕는 일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가 나한테 성립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빨리 성공을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도와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나도 아직 내가 성공을 못 했는데 주변을 지금 도와주는 게 크게 의미가 있나. 내가 빨리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글쎄 근데 만족감 자체는 지금 내가 근데 만족감 자체는 남들 도와줄 때 더 느끼는 것 같긴 한데 원래는 한 이 정도였다면은 지금은 이 정도. 관심사가 너무 많아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일이 잘못될까 봐 자주 걱정하는 편이다. 약간 단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는 일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다. 아니야 나는 이거는 조금 이제 생각이 바뀌었는데 웬만해서는 그냥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신에게 예술적 성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거의 없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사람들이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했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음... 그건 아닌 것 같아.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끝내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의 논쟁을 바라보는 일이 즐겁다. 이게 어떤 논쟁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뭔가 이 토론 같은 거나 그런 거면은 보고 있으면은 괜찮거든요. 근데 그게 싸움으로 번지면은 그때부터는 좀 즐겁다는 생각은 딱히 안 드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하곤 한다. 어... 어떻지? 요새는 딱히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자신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난다. 약간 좀 그래요.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짜증이 나는 이유가 나는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해서 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평범한 거 같은데 왜 그 평범한 만큼도 못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다. 사후 세계에 대한 질문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이건 흥미롭긴 하다.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이건 아니야. 이론 중심의 토론에는 관심이 없으며 원론적인 이야기는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아니야, 아니야. 자신과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공감할 수 있다. 결정을 내리는 일을 마지막까지 미루는 편이다. 근데 결정은 원래 마지막에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지. 결정은 원래 마지막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결정을 한다는 거는 중간에 또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미뤄야 되는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즐거운 파티와 행사로 일주일의 피로를 푸는 편이다. 절대 아니야. 무조건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 미술관에 가는 일을 좋아한다. 막 내가 찾아서 가지는 않지만 가면은 또 괜찮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매일 할 일을 계획하는 일을 좋아한다. 불안함을 느낄 때가 거의 없다. 불안함이라 불안함. 요새 어떻지? 불안한가? 아니야, 바쁘게 사니까 불안함을 느낄 겨를이 잘 없어. 전화 통화를 거는 일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다. 아니야. 필요하면은 전화는 해야 돼. 자신의 의견과 매우 다른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곤 한다. 음, 나랑 의견이 다른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한다. 진짜 할 짓이 없을 때는 진짜 할 짓이 없고 시간이 많을 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의견이 진짜 달라. 그럼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지. 왜 이렇게 나랑 의견이 다른 거야? 왜 이렇게 나랑 생각이 다른 거야? 뭐 때문에 그렇지?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임.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약간 이게 됐었는데 요새는 그냥 나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나랑 의견이 다르다? 그래? 너는 그러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수용하고 굳이 시간 안 써요. 어, 굳이 막 시간 쓰진 않아. 예전 같았으면은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왜 저렇게까지 생각이 다르지?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나? 왜 그런 거지? 이러면서 계속 이해하려고 시간을 쓰고 했는데 요새는 그럴 시간도 없어서 그래? 너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 네 말이 맞아. 약간 이런 느낌. 친구에게 먼저 만나자고 연락하는 편이다. 아니요, 바빠서 먼저 연락 안 해요.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계획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뭐 약간 오래전에 실수를 회할 때가 많다. 실수 그치? 이거는 근데 후회를 해?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그건 아니야. 감정을 조절하기보다는 감정에 휘둘리는 편이다. 원래는 좀 감정에 휘둘리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컨트롤이 가능한 것 같아.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것이 명백할 때도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한다. 원래는 이랬던 것 같은데 요새는 아닌 것 같아요. 잘못을 명백히 잘못을 했으면은 그거를 짚어줘야 하는 것 같아. 어, 걔를 위해서 더 큰 불씨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기보다는 즉흥적인 에너지로 업무를 몰아서 처리하는 편이다. 절대 아니야. 상대방이 자신을 높게 평가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실망하게 될까 걱정하곤 한다. 이거 약간 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이건 근데 맞는 것 같아.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아니.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보다는 사람들로 붐비고 떠들썩한 장소를 좋아한다. 상대방의 감정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여전히 이거는 무엇인가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많다. 아닌 것 같은데? 단계를 건너뛰는 일 없이 절차대로 일을 완수하는 편이다. 논란이 되거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에 관심이 많다. 이건 건 근데 내가 항상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어, 관심을 갖고 살아야 돼. 어느 정도 뉴스를 보는 이유 같은 거랑 비슷한 거라 생각해.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기회라고 생각되면 기회를 포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내가 그 기회를 쟁취를 해서 이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라면 내가 그 기회를 쟁취해서 성공을 하면은 이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이 기회를 쟁취했다고 해서 나를 도울 수 있냐 이런 확신은 없는 거잖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마감 기한을 지키기가 힘들다. 아니?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어느 정도. 또 인프제 나왔네. 어. 근데 90% 내향형에서 68% 내향형으로 됐어요. 64% 직관형, 63% 감정형, 81% 계획형, 56% 민감형. 되게 되게 근데 살짝 좀 한쪽으로만 쏠려 있다가 살짝 좀 이 뭐랄까 약간 중립 쪽으로 약간 갔는데 68, 64, 63, 81, 56이거든요. 근데 전에는 90, 74, 84, 78, 88이었어. 완전 진짜 극과 극이었는데 약간 중간 쪽으로 살짝씩 이동했어요. 그죠? 근데 계획성만 좀 늘었어. 계획성만 좀 늘었고 나머지는 살짝 중간에 가깝게 갔어.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 민감형 이 자아가 88%나 됐는데 이게 56%가 됐어요. 아, 이거는 확신형이 나는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건강한 인프제 이런 게 이제 INFJA가 건강한 인프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좋다. 다른 건 애초에 저는 제 MBTI를 막 싫어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민감형이 너무 높았거든요 원래. 이게 진짜 너무 높았는데 이게 나아지기는 하고 있네요. 뭔가 자존감이나 이런 거의 차이인 것 같아. 확신형인데 완벽주의자인 사람도 있다고요? INFJ 자체가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성향이라서 INFJA가 약간 건강한 인프제라고 듣기는 했어. 민감형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 A냐 T냐 이것도 약간 그 자기 MBTI에 맞는 이 확신형인지 민감형인지 이게 자기 MBTI에 맞는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 인프제인데 민감형인 거는 딱히 궁합이 안 좋다고 듣기는 했거든요. 근데 뭐 56%까지 깎였으면은 괜찮네요. 저도 이제 1년 동안 사실 이런저런 일, 일련의 일들을 겪고 막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는 한데 그냥 뭐 자존감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개선된 게 있기는 해서 재밌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INFJ네요. 이걸 일단 캡처를 해서 나중에 방송 후기에다가 같이 올려야겠다. 근데 역시 MBTI는 역시
약간 기억 속에서 잊혀질 때쯤에 한번 꺼내서 다시 하는 약간 그런 게 맞는 것 같아. 무슨 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꾸준히 MBTI 검사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약간 객관적이게 바라볼 수 없게 된대요. 뭔가 이 검사를 하면서 객관적이게 바라볼 수가 없게 된대. 그냥 지난번에 검사를 했던 뭐랄까, 지난번에 검사를 했던 그 데이터가 이미 자기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검사 자체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뭐 INFJ인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이 문항들을 봤을 때 지난번에 어떻게 찍어서 INFJ가 나왔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검사를 하면은 또 INFJ에 맞는 답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확률이 높다는 거지. 지금 내 상태에 맞춰서 이 답을 찍기보다도 어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주 하는 거는 또 그만큼 안 좋다고 하더라고. 약간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몇 달에 한 번, 뭐 반년에 한 번, 뭐 진짜 뭐 안 하면 뭐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하는 게 괜찮다고 합니다. 아, 8시 반이네. 뭐 아무튼 오늘 그래요. 오늘 제가 너무 늦게 일어나 버려서 어제만큼 늦게 일어나진 않았지만 오늘 늦게 일어나 버려서 방송을 많이 못 했는데 전 이제 슬슬 좀 출근 준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가보겠습니다. 네, 어차피 저